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이 기동민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줬다라고 공판 과정에서 시인했습니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어제 재판에서 시인했어요. 기동민 의원에게 1억,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게 500, 김영춘 전 장관에게 500, 총 1억 6천만 원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서 시인을 했습니다. 박성모 변호사님, 네네. 돈을 준 걸로 의심되고 있는 김봉현 씨가 이번에 시인한 거는 처음으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동민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준 거 맞다. 네네. 공소 사실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불법 정치자금이 수수된 사건은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가 되어야 하는데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기동민 의원 측과 김봉현 전 회장이 따로따로 기소가 된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에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단은 김봉현 전 회장은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옥중에 있어서 온전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웠고 기동민 전 의원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따로따로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동민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이 먼저 진행되었는데 기동민 전 의원 등은 공소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반면에 이번에 진행된 김봉현 전 회장의 이 사건 재판에서는 김봉현 전 회장은 돈을 준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주장이 다른 재판에서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그러면 줬다라는 사람은 준 거 맞다고 하는데 네. 받았다는 사람은 안 받았다고 하면 네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같은 법정에서 공동 피고인으로서 공동 심리가 되어야 마땅한 사안인데 이렇게 되면 일단 준 사람에 대한 유죄 판결을 재판부도 너무 손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받았다는 사람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심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증인 신문 등을 거쳐서 충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다만 기동민 의원의 경우에 즉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엇보다 정치자금법 위반 물론 기동민 의원의 경우에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더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에 그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최근 판결 선고 경향을 보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벌금형만 선고돼도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다 보니 자신의 신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안 자체도 격렬하게 다툴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보니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데 일단은 기동민 전 의원은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술이 3차례 번복됐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주장도 일응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김봉현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3월에서 4월경 사이에 측근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상태에서 그 녹음 파일이 이 수사에 단초가 됐습니다. 즉 거론되는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녹음 파일이 제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김봉현 전 회장이 진술을 번복하죠. 민주당 정치인 표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보석 재판을 검찰이 회유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김봉현 전 회장이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를 하죠. 그 뒤에 검거된 이후에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난 뒤에는 검찰 회유가 거짓이었다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합니다. 이처럼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다 보니 기동민 의원 등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지극히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애초에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진술 자체가 민주당 인사들에게 비교적 구체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근거가 제시되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 당연히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다 보면 양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격렬하게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김봉현 전 회장 재판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자, 기동민 의원 입장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검찰의 정치기획수사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30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3번이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명백한 정치기획수사다라는 건데요. 다른 당사자들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입니다. 법원에서 30년형을 선고받은 이 범죄자의 3번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부당한 정치적 기획기소라고 생각합니다. 1억 받으신 건 아닌 건가요? 지금 혐의 부인하시는 것 같은데. 김봉현의 사람도 알지도 못하고 길에 집에 가다가 뒤통수에 돌을 한 방 맞는 그런 기분입니다. 돈 받은 거나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당연하죠.
어떤 말씀하실 예정인지 한 말씀만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전재 의원님, 기동민, 이수진, 김영춘 세 사람은 다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봉현 회장 측에서는 다 지금 시인한 상황이고 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지금 돈을 받았다는 사람과 지금 줬다는 사람의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예, 뇌물이나 정치자금 사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진술의 일관성, 그러니까 어느 쪽 말이 이제 사실이냐를 재판부가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줬다는 이제 말은 있지만 사실 거기에 따르는 간접 증거, 어느 정도의 간접 증거가 있어야 진술의 신빙성이 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김봉현 씨가 본인의 재판에서는 자백을 했습니다만 뭐 기동민, 이수진, 기동민 의원의 사건에서는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증인 신문을 할 때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신뢰성 있게 이제 답변하는지 사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유무죄가 좀 결정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동민 의원의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사실 많은 소회를 좀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2020년 10월 그 국감조사 당시에 김봉현 씨의 편지에서 촉발이 돼서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 발동을 했죠.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예 지휘권에서 수사지휘권에서 배제를 시키고 이것은 남부지검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해라. 그렇게 해서 뭉개진 것이 바로 기동민 의원 등에 대한 민주당 은사들이 연루된 이러한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도 계속 뭐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몇 명의 의원들이 이름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이 김봉현 씨의 이 편지로 인해서 지휘권 발동이 되는 바람에 사실 그 수사가 뭉개져 버렸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뭉개진 대표적인 권력 수사가 바로 이 라임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인사들의 이 자금 수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에서야 사실 기소가 됐고 이 지휘권 발동이 사실 법무부 장관의 흑역사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책임지는 자세를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늦어진 수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고 뭐 하지만 유무죄는 또 재판부에서 정확하게 저는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지현 부대변인. 네, 뭐 추미애 장관, 문재인 대통령 뭐 비판 하루 이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그 선입견을 좀 뒤로 하고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어차피 그 조사나 수사를 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언론에서 보면 왜 전 여친이 본인이 자해를 해놓고 이제 남자친구가 폭행을 했다.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이 그것을 믿고 실질적으로 40대 남성분이 6개월 동안 감옥에 가서 하소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 여친이 그때는 내가 이제 홧김에 그런 잘못했다 이런 시인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때 뭐 피고나 어떤 돈을 줬다 받았다는 다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 1월, 2월이면 사실은 기동민 의원 또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때 2016년 4월이 선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비례를 이번에 받았거든요. 그 당시는 뭐 두 분의 친분 관계가 어떨지 모르지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인허가 청탁에 대한 힘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에 대한 저도 선입견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면 1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냥 뭐 용돈 줄 이유는 없으니까 지금 언론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서울 양재동의 화물터미널 관련 부지 인허가 청탁 포함됐다고 하면 이쪽 부분에 가서 실질적으로 기동민 의원이나 뭐 이수진 의원이나 뭐 김영춘 전 장관이나 이런 분의 어떤 그런 로비라든지 접촉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더 있겠죠. 그런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뭐 진술에 의존해서 그리고 또 난 안 받았다 해서 그래 안 받았다 뭐 무혐의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